이스라엘 최강 방공망이 뚫렸다. 2025년 6월 14일 새벽, 이란이 쏘아 올린 500발의 미사일 앞에서 세계가 자랑하던 아이언돔이 무너졌습니다. 요격률 90%를 자랑하던 철벽방어가 73%로 추락했고 텔아비브 시내에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코리아라는 글자? 다음날 500발의 미사일이 다시 쏟아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며칠 뒤 전 세계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80억 달러, 이집트 200억 달러, UAE, 이라크까지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주문이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에드워드 피셔입니다. 25년간 전쟁터를 누빈 미군 출신 무기 분석 전문가죠.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후 나토와 미 국방부에서 온갖 분쟁 지역을 다녔어요. 동료들은 저를 무기 해설자라고 부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에 제가 목격한 일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코리아라고 적힌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모든 상식을 뒤바꿔 놓은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모든 게 그날 새벽 급작스러운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피셔,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데요? 무슨 일이? 당장 짐 싸고 공항으로 나와. 텔아비브행 비행기가 3시간 후에 출발한다. 텔아비브요? 갑자기 왜?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어. 48시간 안에 전면전 가능성이 90%야. 전화를 끊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동 전문가로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이란이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군사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나와 있었죠. 이번엔 정말 피할 수 없는 전쟁이구나.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전쟁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리는 무대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텔아비브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공군 반공사령부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비 샤롬 대령을 만났어요. 아이언돔 시스템의 총괄 책임자였죠. 피셔 씨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상황이 아주 긴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빠르면 내일 새벽, 늦어도 모레까지는 전면전이 시작될 겁니다. 아비 대령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평소 자신감 넘치는 인물로 유명했는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언돔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하죠. 하지만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엔 규모가 다를 것 같아서요. 방공지휘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확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실시간으로 레이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란이 준비 중인 공격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최소 2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200발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전 교전에서는 기껏해야 30발에서 40발 정도였는데 아이언돔으로 200발을 막을 수 있나요? 아비 대령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솔직히 불안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비 대령이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던졌어요. 피셔 씨는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무기요? 왜 갑자기? 최근 폴란드에서 한국 K전차가 모든 서방 전차를 압도했다던데요. 들어봤어요. 나름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천공이라는 방공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군요. UAE와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 미사일을 100% 격추했다고. 100%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100% 요격률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인가요? 확인된 정보입니다. 작년에만 73발의 미사일을 한 발도 놓치지 않고 전부 막아냈대요.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한국 무기 얘기가 나오는 걸까? 혹시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아비 대령의 표정을 보니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어요. 오후가 되자 정말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 부대를 국경 근처로 이동 중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300기 이상. 300기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스라엘군이 이란 선제 공격을 결정했습니다. 언제요? 내일 새벽 4시. 그럼 이란의 보복은 즉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일이면 역사상 유례없는 미사일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밤늦게 숙소에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안부 인사를 보냈습니다. 여보, 언제 돌아와? 글쎄, 상황이 복잡해졌어. 위험하지 않아? 걱정 마.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아이언돔만으로 이란의 대규모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 무기 천궁이라고 했나? 정말 100% 요격률이 가능한 건가? 다음날 새벽 3시 지휘센터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피셔 씨 당장 오세요. 무슨 일인가요?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됐어요. 200대 전투기가 이란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급히 옷을 입고 지휘센터로 달려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아비 대령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피셔 씨 큰일 났어요. 뭐가요? 이란이 벌써 반격 준비를 마쳤대요. 얼마나? 500발이 넘는 미사일이 발사 대기 중이라고. 500발이요? 그 순간 레이더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동쪽에서 다수의 비행체 탐지 숫자가 얼마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 200, 300. 아직도 증가 중. 아비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규모는 상상도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충격적인 화면이 나타났어요. 수백 개의 빨간 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전부 몇 개죠? 정확한 집계는 최소 400발 이상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식이 무너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이언돔으로 400발을 막을 수 있나요? 아비 대령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모든 포대 최대 전투준비 지휘센터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머릿속에는 어제 들었던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어요. 천궁이라는 방공 시스템 100% 요격률. 설마 그 한국산 무기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후 코리아라고 적힌 미사일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정미사일 이스라엘 0 30분 거리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6월 14일 새벽 3시 30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정미사일 이스라엘 0 영진인 메인 스크린에 400개가 넘는 빨간 점들이 나타났어요. 마치 붉은 폭풍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언돔 전 포대 발사 텔아비브 상공에서 요격 미사일들이 연달아 발사됐습니다. 밤하늘이 하얀 섬광으로 가득 찼죠. 1번 표적 격추, 3번 표적 격추 처음 10분 동안은 순조로워 보였어요. 아이언돔이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12번 표적 요격 실패, 15번, 18번, 21번도 뚫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많아요. 처리 속도를 넘어섰어요. 아비샤론 대령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아이언돔의 치명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개별 미사일에 대한 요격률은 높았지만 400발이 동시에 몰려오니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거예요. 포대별 상황은 1번 포대 미사일 고갈 3번 포대도 재장전 필요. 재장전에 얼마나 걸려요? 최소 15분은 그 15분 동안 이란의 미사일들은 계속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 시내의 착탄 하이파 항구 지역에도 피해 발생 예루살렘 외곽공업지대 화재 메인 스크린의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지상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착탄 지점마다 폭발 표시가 나타났죠. 새벽 4시 첫 번째 공격이 끝났습니다. 참담한 결과였어요. 현재 요격률이 73%입니다. 평소 90%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였어요. 피해 상황은 민간인 사상자 47명 주요 시설 8곳 피해 아비 대령은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아이언돔이 이렇게 무력할 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참모가 뛰어왔어요. 대령님, 긴급 소식입니다. 뭔가요? 폴란드에서 특급 수송기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에서요? 네.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실은 수송기래요. 저는 어제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천궁이라는 한국산 방공 시스템 언제 결정된 일이죠? 아비 대령이 물었어요. 몇 시간 전에 최고 2층에서 긴급 결정이 났습니다. 뭘 가져오는 건가요? 천궁이 시스템 6개 포대와 한국 기술진들이래요. 도착 시간은 4시간 후 예정입니다. 순간 지휘센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절망적이던 상황에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궁이 뭔지 정확히 알아보죠. 제가 말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UAE에서 후티 반군 미사일 73발, 100% 요격 사우디에서
2년간 완벽한 방어 성공 다수 표적, 동시 추적 능력, 빠른 재장 전속도. 이게 모두 사실인가요? 확인된 정보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했다는 걸 말이에요. 오전 8시 벵구리온 공항에 한국 수송기가 착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천궁 시스템 하역 시작. 한국 기술진들도 함께 도착 설치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하나요? 이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한국팀의 효율성이 인상적이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한국 기술진을 만났습니다. 김도훈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LIGNX1 중동 수출 담당이었어요. 생각보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언돔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궁이 해결해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천궁과 아이언돔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가장 큰 차이는 동시 처리 능력입니다. 김 이사가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천궁은 한 번에 12개 표적을 동시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어요. 아이언돔은 3, 4개가 한계죠. 3배 차이네요. 게다가 콜드론치 방식이라 재장전도 3분이면 끝나요. 아이언돔은 15분 걸리죠.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은 UAE에서 73발, 사우디에서 156발을 100% 격추했습니다. 단 한 발도 놓친 적이 없어요. 정말 100%인가요? 네. 우리는 완벽주의자입니다. 김 이사의 말에는 한국인 특유의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정오쯤 천궁 시스템 설치가 완료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텔아비브 북쪽에 1포대 배치 완료, 하이파 지역에 2포대 설치 완료, 예루살렘 외곽에도 1포대 추가. 한국 기술진들의 작업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레고블록 조립하듯 척척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설치할 수 있나요? 아비 대령이 감탄했어요. 표준화된 모듈 설계 덕분입니다. 어떤 지형에서도 이 시간 안에 설치 가능해요. 대단하네요. 이런 건 기본이에요. 한국인들의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후 1시 마침 천궁의 첫 실전 기회가 왔습니다. 동쪽에서 미사일 탐지. 이번에는 신발 정도의 중간 규모 공격이었어요. 천궁 시스템 교전 준비 김도훈 이사가 이스라엘 운영병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지켜보세요. 천궁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천궁 시스템의 레이더 화면이 나타났어요.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훨씬 더 선명하고 정밀했죠. 표적 신계 전부 포착. 분류 완료. 탄도미사일 35발, 순항미사일 15발. 위협도 분석 완료. 우선순위 설정.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1차 교전 시작. 천궁에서 요격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수직으로 쭉 올라가더니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고 표적을 향해 날아갔어요. 1번부터 12번까지 동시 요격. 전부 격추. 13번부터 24번 교전 중 연달아 성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 앞이 대령이 중얼거렸어요. 25번부터 36번까지. 이것도 전부 격추. 나머지 14발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김 이사가 차분하게 보고했어요. 전부 격추했나요? 네. 신발 전부 100% 격추입니다. 지휘센터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정말 100%인가요? 확인해보세요. 실제로 레이더 화면에는 단 하나의 적 신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한 번의 교전으로 판단하기엔 모셸 장군이라는 고위 장성이 불만을 표했어요. 아이언돔도 처음엔 완벽해 보였잖아요. 김 이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심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어떤 데이터요? 모든 교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추적 정확도부터 요격 확률까지 투명하게 공개돼요. 정말로 모니터에 상세한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추적 정확도 100%, 요격 확률 100%, 시스템 안정성 99.7%, 재장전 시간 2분 47초. 이런 투명성은 처음 봅니다. 제가 감탄했어요. 우리는 숨길 게 없어요. 기술력으로 승부하니까요. 김 이사의 말에는 확고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셨나요? 북한과 70년 동안 대치하면서 생존을 위해 만든 기술입니다. 아, 그래서 실전적이구나. 맞습니다. 우리에겐 실패가 곧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완벽해질 수밖에 없었죠. 순간 이해가 됐어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이런 기술력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오후 3시 천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됐어요. 천국의 핵심은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김 이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4,000개의 소형 안테나가 하나로 작동해서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감시해요. 4,000개요? 네.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와도 즉시 탐지 가능하죠. 아이언돔은 기계식 회전 레이더라. 한 번에 한 방향만 봐요. 기술적 근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인공지능이 학습합니다. 교전할 때마다 더 똑똑해져요. 학습한다고요? 네. 적의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번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진화하는 방공 시스템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오후 4시 갑자기 모세 장군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스라엘에 왔나요? 정치적 고려사항이 있었죠. 김 이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천국의 진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요. 한국인들의 겸손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후 5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3차 공격을 준비 중입니다. 규모는 500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500발이요?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공격이었어요. 천국으로 막을 수 있나요? 아비 대령이 물었습니다. 김 이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6개 포대면 충분해요. 확실한가요? 저희는 확실하지 않은 말은 아니에요. 근거가 있나요? 각 포대가 분당 24발씩 처리 가능해요. 6개 포대면 분당 144발. 500발은 4분이면 끝나죠. 계산이 명확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우리에게 말이죠. 한국인들의 당당함이 점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녁 6시 최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스템 최종 점검, 천국 6개 포대 완전 준비, AI 학습 모드 활성화 실전 데이터 수집 시작.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내일이 진짜 시험이 되겠군요. 제가 말했어요. 시험이라고 하시니까 좀 그렇네요. 김 이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냥 일상이에요. 우리에게 말이죠.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나요? 글쎄요.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완벽하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천국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휘센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의 절망감 대신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군 내부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의존하는 게 맞나? 모세 장군이라는 고위 장성이 불만을 표했어요. 아이언돔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왔는데, 하지만 어제 결과를 보셨잖아요. 아비 대령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하루 만에 시스템을 바꾸는 건 이런 논란 속에서 저는 객관적인 분석에 집중했어요. 두 시스템의 데이터를 비교해보죠. 지난 이틀간의 교전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아이언돔 1차 공격 75%, 요격률 2차 공격 60%, 요격률 천공이 테스트 공격 100%. 요격률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모세 장군이 물었어요. 천공은 아직 소규모 공격만 막았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기술적 차이는 분명해 보여요. 김도훈 이사가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천공의 핵심은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위상 배열이요? 여러 개의 작은 안테나가 하나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덕분에 동시 추적 능력이 뛰어나죠. 아이언돔은 기계식 회전 레이더예요. 물리적 한계가 있죠. 기술적 근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천공은 3차원 공간을 완전히 커버해요. 고도 20km까지 어떤 각도에서 와도 요격 가능하죠.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론자들이 있었어요. 실전은 다를 수 있어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검증이 중요하죠. 한국 기술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김 이사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의구심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로 증명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실시간 모든 지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추적 정확도, 요격 확률, 시스템 신뢰도까지. 정말로 모니터에 상세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투명성은 처음 봤습니다. 오전 11시 흥미로운 비교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비용 효율성을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발표했어요. 같은 예산으로 아이언돔은 100발 요격 가능, 천공은 300발 요격 가능합니다. 300 차이네요. 게다가 천공은 유지 비용도 더 저렴해요. 모세 장군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연간 운영비가 아이언돔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제성도 중요한 요소죠. 점점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정오쯤 더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오후에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규모는
5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원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 시간이었어요. 천공으로 500발을 막을 수 있나요? 아비 대령이 물었습니다. 현재 6개 포대로는 충분합니다. 김 이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근거가 있나요? 각 포대가 초당 2발씩 처리 가능해요. 6개 포대면 초당 12발, 1분에 720발까지 가능하죠. 계산이 맞았어요. 오후 1시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새로운 미사일도 사용할 예정이래요. 어떤 미사일? 파타라는 급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순간 긴장감이 돌았어요. 급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매우 어렵거든요. 천공으로 급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나요? 김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천공의 요격 미사일도 마하4 이상의 속도를 냅니다. 정말인가요? 시뮬레이션에서는 95% 성공률을 보였어요. 하지만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다르죠. 오후 2시 갑자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 무기에만 의존하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다른 장성이 우려를 표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백업 플랜이 있나요? 아비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언돔도 함께 운영합니다. 이중 방어 체계죠. 천공이 1차 방어, 아이언돔이 2차 방어? 맞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접근이었어요. 하지만 지휘 계통은 어떡하죠? 한국 팀과 우리 팀이 합동으로 운영합니다. 언어 문제는 주요 기술진들이 영어에 능통해요. 실제로 김이사를 비롯한 한국 팀들의 영어 실력이 놀라웠어요. 오후 3시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스템 최종 점검. 천공 6개 포대 준비 완료. 아이언돔 백업 체계 대기 중. 레이더 네트워크 연동 완료.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이번이 진짜 시험이 되겠군요. 제가 말했어요. 네, 천공의 증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이사가 답했어요. 오후 4시 드디어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란 미사일 발사 확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 300, 500개, 500발이 확실한가요? 네, 지금까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제 한국 무기의 진짜 실력을 볼 시간이었어요. 천공 시스템 전체 가동. 김 이사가 명령했습니다. 과연 천공이 이 거대한 도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휘센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메인 스크린에 집중됐어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500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지휘센터의 절망감 대신 차분한 긴장감이 흘렸거든요. 천공 시스템 모든 포대 교전 준비. 메인 스크린에 천공의 레이더 화면이 나타났어요.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동시에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표적 500개 전부 포착. 분류 완료. 탄도 미사일 300발. 순항 미사일 150발. 드론 50기. 천공의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우선 순위 설정 완료. 1차 교전 시작. 천공 포대들에서 요격 미사일들이 일제히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동시 요격. 김도훈 이사의 목소리가 지휘센터에 울려 퍼졌어요. 전부 격추. 13번부터 24번도 격추. 25번부터 연달아 성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대규모 공격을 실시간으로 막아내다니 현재 요격률은 98%입니다. 98%요? 아비샤론 대령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500발 중 490발을 격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뚫고 온 10발은 아이언돔이 처리 중입니다. 2차 방어 체계가 작동한 거죠. 아이언돔도 전부 성공. 100% 방어 달성. 그 순간 지휘센터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500발의 미사일을 한 발도 놓치지 않고 전부 막아낸 거였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모세 장군이 물었습니다. 천공 시스템의 실력입니다. 김 이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갑자기 긴급 소식이 들어왔어요. 폴란드에서 특급 수송기가 출발했습니다. 또 천공인가요? 아니요. 이번엔 K 전차입니다. 전차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방공 미사일도 모자라 이제 전차까지. 왜 갑자기 전차를? 아비 대령이 설명해줬어요. 이란이 지상군 침공을 시사했습니다. 지상군이요? 레바논을 통해 헤즈볼라와 함께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K 전차의 성능은 어떤가요? 김 이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3.5세대 전차예요. 구체적으로는 120주포 1500마력 엔진 최고 시속 70km. 스펙만 들어도 인상적이었어요. 실전 경험은 폴란드에서 나토 합동훈련 때 모든 서방 전차를 압도했어요. 정말인가요?
삭힘거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성능이었어요. 다음날 새벽 K 전차들이 도착했습니다. 벤구리온 공항에 수송기 착륙 K 전차 12대 하역 중 예루살렘 외곽 배치 예정 또 다른 한국 기술진들이 함께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철민 현대로템 해외사업팀장입니다. K 전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박 팀장의 설명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K는 능동형 방어 시스템을 갖춘 최신 전차입니다. 능동형 방어 시스템이요? 적 대전차 미사일을 자동으로 탐지해서 요격하는 시스템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반영한 거군요. 맞습니다. 드론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기술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오전 10시 K 전차의 첫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외곽 훈련장에서 사격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표적까지 거리 사검이 한국에서는 이 거리에서 테스트한 적이 없다고? 네. 한국 훈련장이 3키니미가 최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발 명중, 두 번째도 명중, 세 번째 완벽한 명중. 세 발 모두 상님의 표적을 정확히 맞췄어요. 이스라엘 전차병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이 대령이 말했어요. 왜요? 우리 메르카바 전차도 이 정도 정확도는 어려워요. 한국 기술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더 놀라운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험지주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특유의 험한 산악지대에서 테스트했어요. 60도 경사면도 올라갑니다. 유압 편수 장치 덕분에 안정성이 뛰어나요. 어떤 지형에서도 사격이 가능해요. 이스라엘 전차병들이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전차가 있으면 메르카바보다 나은 것 같은데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후 4시 갑자기 실전 기회가 왔습니다. 레바논 국경에서 헤즈볼라 전차부대 접근 규모는 T-72 전차 약 20대 K로 대응 가능한가요? 박 팀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충분합니다. 국경 지역으로 K 전차 6대가 출동했습니다. 교전 시작 K의 화력 제어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적 전차 포착 거리 3.5km 발사 첫 번째 T-72가 격파됐습니다. 두 번째 표적 발사 또 명중이었어요. 30분 만에 헤즈볼라 전차 부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K 전차 무손 실적, 전차 20대 전부 격파 완벽한 승리였어요. 이런 압도적인 성능은 처음 봅니다. 이스라엘 기갑사령관이 말했어요. K의 기본 성능입니다. 박 팀장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녁이 되자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K9 자주포도 오고 있대요. K9 자주포요? 네. 이란의 후방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서래요. 한국 무기의 총지, 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K9의 성능은 최대 사거리 54기미 분당 6발 사격 가능해요. 54기미면 이란 국경까지 닿겠는데요. 맞습니다. 국경 너머 이란 기지도 타격 가능해요. 한국 무기들이 중동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전체 상황을 정리했어요. 천공투 500발 중 490발 격추 98% 요격률 K. 전차 20대 적 전차 전멸 아군 무손실. K9 자주포 내일 도착 예정. 이 정도면 게임 체인저가 확실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 무기의 진짜 실력을 보셨죠? 김 이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저도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한국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든다는 걸 말이에요. 6월 18일 새벽이라니 마지막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올인이래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지상, 공중, 바다에서 동시 공격할 예정입니다. 이란의 모든 전력을 동원한 최후의 공격이었어요. 미사일은 몇 발? 800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800발이요?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규모였어요. 지상군도 움직이고 있나요? 레바논, 시리아, 요단강 서안에서 동시 침공 예정이래요. 해상에서는 페르시아만에서 고속정들이 출발했다고 해요. 삼면에서 동시 공격하는 전면전이었습니다. 오전 8시 한국에서 추가 지원이 도착했어요. K9 자주포 8문 배치 완료. K239 천무 다연장 로켓도 함께 왔습니다. 천무요? 김도훈 이사가 설명해줬어요. 최대 사거리 290km의 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290km면 이란 본토 깊숙이까지 타격 가능해요. 한국 무기의 전시장이 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총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미사일 발사. 숫자가 900발을 넘어섰습니다. 900발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천공 시스템 전체 가동, K9 자주포도 반격 개시, 천무 로켓 발사 준비, 한국 무기들이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공 1차 교전 시작, 메인 스크린의 장관이 펼쳐졌어요. 수백 개의 요격 미사일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100발 격추, 200발 격추, 300발 격추, 끊임없이 성공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재 요격률은 96%입니다.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어요. 동시에 K9 자주포들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미사일 기지 타격, GPS 유도로 정확히 명중, 2차 공격 준비, 54김의 사거리로 국경 넘어 이란 기지들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정 미사일 발사 기지 50% 무력화, 추가 공격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K9의 정밀 타격이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오후 12시 지상전도 시작됐습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기갑부대 침공, 시리아에서도 친이란 민병대 진격, K2 전차부대 출동, 이스라엘군과 함께 K2 전차들이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교전 지역 도착, 적 전차 30대 확인, 교전 시작, K2의 120주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3km 거리에서 첫발 명중, 적 T-80 격파, 두 번째 표적도 격파. K의 화력과 정확도가 압도적이었어요. 능동방어 시스템 작동,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자동으로 요격했습니다. RPG 요격 성공, 적 미사일 무력화. 완벽한 방어였어요. 1시간 만에 첫 번째 전투가 끝났습니다. 적 전차 30대 전멸, K 전차 무손실, 아군 보병 피해 최소.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오후 2시 더 큰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시리아에서 T-90 전차 50대 침공. 러시아제 최신 전차네요. K2로 대응 가능한가요? 박철민 팀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K2 전차 12대가 T-90 50대와 맞붙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우위를 점하겠습니다. K2의 주포는 사코미에서도 정확했지만 T-90은 3km가 한계였어요. 첫 번째 사격, T-90 격파. 두 번째, 세 번째도 명중. 일방적인 전투였어요. 적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추격할까요? 아니요. 방어선 유지하세요. 이 시간 만에 T-90 부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적 전차 50대 중 38대 격파, 나머지는 후퇴. K. 이 전차일 때도 손실 없음. 또 다른 완승이었어요. 오후 4시 천모 로켓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란 본토 미사일 기지 타격 임무. 290km 사거리로 테헤란 근교까지 가능. 발사. 천모에서 대형 로켓들이 발사됐습니다. GPS와 관성항법으로 정밀유도, CP-10비린의 정확도. 3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이란 3대 미사일 기지 완전 파괴. 추가 공격 능력 90% 상실. 이란이 항복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천모의 정밀 타격이 결정타가 된 거였어요. 오후 6시 모든 전투가 끝났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공중전에서는 심 영공투가 900발 중 864발을 격추해서 96%라는 놀라운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상전에서는 K2 전차가 적 전차 88대를 전부 격파했는데 놀랍게도 아군 전차는 한 대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거리 타격에서는 천모 로켓이 이란 본토의 핵심 기지들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승리는 처음입니다. 아비샤론 대령이 감탄했어요. 한국 무기들의 성능이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저도 완전히 놀랐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보였지만 실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이제 중동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것 같네요. 제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한국 무기가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김 이사가 답했어요. 저녁 늦게 최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들의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천공투 기대치 이상의 완벽한 방공 능력 K. 전차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전 능력 K9. 자주포, 정밀하고 강력한 화력 지원. 천모 로켓 전략적 타격 능력. 모든 분야에서 최고. 등급이네요. 이제 이스라엘도 한국 무기를 본격 도입해야겠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생각해봤어요. 이틀 전만 해도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했는데 이제는 경외감까지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며칠이었다. 한국이 단순히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6월 19일 아침 이스라엘 정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방공지휘센터로 왔어요. 상황을 브리핑해 주시오. 아비샤론 대령이 지난 며칠간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총 1,400발의 미사일 공격 중 1,394발을 격추했습니다. 요격률이 96.7%입니다. 총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아이언돔으로는 불가능했던 수치죠. 네. 한국의 천공 시스템 덕분입니다. 지상전 결과는 적 전차 88대를 격파하고 아군 전차는 한 대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박철민 팀장이 설명했어요. K2 전차의 기술적 우위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거리, 정확도, 방어력, 모든 면에서 적보다 앞섰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장거리 타격은 천모 로켓으로 이란 본토 핵심 시설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결과는 이란의 추가 공격 능력을 90% 무력화시켰습니다. 완벽한 성과였어요. 총리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셔 분석관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시오. 한국 무기 시스템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거는 25년간 분석해본 어떤 무기보다도 뛰어납니다. 미국이나 독일 무기와 비교하면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솔직한 평가였어요. 오후 2시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과 긴급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발표했어요. 어떤 무기들인가요? 천궁2 12개 포대, K 전차 100대, KO 자주포 50문입니다. 규모가 엄청나네요. 총 계약 규모는 120억 달러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이었어요. 언제까지 도입할 예정인가요? 올해 말까지 1차분, 내년 말까지 전략 완료 예정입니다. 빠른 속도였어요. 김도훈 이사가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 무기의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죠.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상호 윈윈이었어요. 오후 4시 계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양국 모두 만족스러워했어요. 이 계약의 의미는 단순히 무기 구매를 넘어섭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중동 지역의 새로운 군사 균형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저녁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한국 무기 도입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96.7%의 미사일 요격률 100%, 지상전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기존 아이언돔과 비교하면 대규모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비용 효율성은 같은 예산으로 3배 많은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여러 국가에서 무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밤늦게 비공식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 고위장성들과 한국 기술진들이 함께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모세 장군이 고백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김 이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물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예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비 대령이 물었어요. 뭔가요?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췄는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실전 피드백 덕분입니다. 실전 피드백이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계속 개선해왔거든요. 아, 그래서 실전적인 무기가 나온 거군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후발주자의 장점도 있었어요. 어떤 장점이요? 기존 무기들의 단점을 분석해서 개선된 무기를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도가 높구나. 한국 무기 개발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다정이 넘어서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동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겠습니다. 제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첫째, 이란의 미사일 위협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둘째, 주변국들이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할 것입니다. 셋째, 중동의 군사 균형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중요한 변화들이었어요. 한국이 중동 군사 시장의 새로운 플레이어가 됐네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 러시아와 함께 3강 구도가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새벽 1시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혼자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극적인 인식 변화를 경험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중동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6월 20일 한국 무기의 성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한국 무기가 중동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한국산 무기였다. 아이언돔을 뛰어넘은 천국의 기적.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천국 시스템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천국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 실전 성과를 보고 추가 구매를 결정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20개 포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K 전차와 K9 자주포도 함께 검토하고 싶어요. 종합 패키지로 도입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한국 무기의 상호 운영성이 뛰어나다고 들었거든요.
계약 규모만 80억 달러에 달했어요. 정오쯤 두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UAE였어요. K 전차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실전 결과를 보고 확신이 섰어요. UAE는 이미 천국을 운영 중이었는데 이제 전차까지 한국산으로 바꾸겠다는 거였죠? 1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60억 달러 규모의 또 다른 대형 계약이었어요. 오후 2시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라크에서 공식 문의가 온 거예요. 천국과 K9 자주포를 패키지로 도입하고 싶습니다. 이라크는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방공 능력이 절실했어요. 천국 8개 포대, K9 자주포 48문을 생각하고 있어요. 대략 35억 달러 정도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오후 4시 요단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K 전차와 천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위협 때문에 방어력을 강화하고 싶어요. 25억 달러 규모의 네 번째 계약이었죠. 중동 전체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녁에 김도훈 이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은 예상하셨나요?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총동원될 것 같아요. 생산 능력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한화, 현대로템, 리넥스일 모두 증산체제에 들어갔어요. 기존 대비 3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밤 10시 가장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정식 제안이 온 거예요. 종합방산 패키지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어떤 구성인가요? 천국, K, K-29, 천모까지 모든 한국 무기를 원합니다. 이집트군을 한국 무기 중심으로 재편하겠어요. 계약 규모는 200억 달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의 규모였어요. 하루 만에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잠재 계약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이건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네요. 제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김 이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엔 더 많은 국가들에서 연락이 왔어요. 폴란드에서는 천국도 추가 도입하고 싶다고 했고 핀란드는 K 전차 테스트 해보고 싶다고 연락했어요. 노르웨이도 K9 자주포 추가 주문 예정이라고 알려왔죠. 유럽에서도 관심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글로벌 방산 강국이 됐네요. 이제 미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에요.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후에 전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중동 진출 현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체결된 계약들만 해도 엄청났어요. UAE의 천공 35억 달러지를 2022년에 팔았고 사우디에는 2024년에 43억 달러, 이라크에도 같은 해 35억 달러를 수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계약들은 그것보다 훨씬 컸어요. 이스라엘만 120억 달러, 이집트가 200억 달러, 기타 국가들까지 합치면 200억 달러, 더 총 633억 달러 규모였어요. 한국이 중동 방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완전한 게임 체인저예요.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떤가요? 미국과 러시아가 긴장하고 있어요. 독일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기존 방산 강국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녁에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셔 분석관님, 일주일 전과 지금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봤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인정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실전 성능이 이론치를 뛰어넘었다는 점이에요. 천공의 96.7% 요격률, K의 100% 승률은 정말 놀라웠어요. 앞으로 한국 무기의 전망은 세계 방산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할 겁니다.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밤늦게 혼자 정리해봤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한국은 그냥 가성비 무기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급적인 인식 변화를 경험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이 이제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업계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400억 달러, 전체적으로는 600억 달러가 넘는 계약들. 이건 정말 역사적인 변화였어요. 제가 그 놀라운 순간들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변화를 목격한 일주일이었어요. 저는 지금 텍사스 집무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25년간 무기 분석을 해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실전 성과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한 게 아니라 중동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세계 각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사적 순간에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이제 세계를 지키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려요.